와서 온갖 것을 요구하는 행태가 유기범의 악행과 무엇이 다른가? 국회의원들이, 맞아, 지구당 위원장들이죠. 그 중세 봉건 사이에서 왕이 지방 영주들의 가족을 볼모로 잡아두고 충성을 강요했던 것처럼 중앙당과 국회의원들이 공천을 볼모로 복종을 요구하고 있더라. 당신 그 다음에 공천을 못 받았을 때 왜 그런 일을 하느냐? 난 공천 못 받아도 좋다. 그 실제 중앙당의 그 고위 당직자가 수억 원을 또 공천 자금을 요구했던 그 사실도 이분이 공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과서적인 이론적인 문제로는 공천제가 맞습니다. 정당 정치에서. 하지만 현실적으로 운영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공천 비리랄지 뇌물이랄지 이런 사적인 네트워크에 의해서 공천이 이루어지고 이런 거기 때문에 새누리당도 그렇고 민주당도 지난 선거 때 패저 공약을 내놨던 거 아닙니까? 후보들도 그랬고 중앙당이.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이제 선택의 문제일 텐데 이런 여러 가지 패단이 나와서 정당들이 공약을 했고 그리고 공약이 내놨으면 이행을 당연히 해야 된다. 그리고 현실 정치에서 이걸 바로잡기 위해서 정치자금법 또 선거법 얼마나 강화했습니까? 강화했더라도 이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고 폐지 쪽으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해보고 보완 대책을 강구하는 쪽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게 이제 부패 선거를 말씀하시는데 지금 부패 선거가 과연 공천제를 폐지하면 없어지는 것이냐 이런 문제를 또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패 문제를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우리 송 교수님 말씀이 여러 가지 일리가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그 정당제도, 정당제도도 헌법에 보장된 제도고 지방자치제도도 또 헌법의 다른 또 규정에 의해서 보장된 헌법상의 제도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지방자치제도와 이 정당제도라는 것은 각각 헌법의 근거를 두고 있지만은 그 두 가지가 꼭 이 묶여야 한다라는 법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당제를 통해서 이를테면 대통령을 후보를 공천한다라든지 또 국회의원을 공천한다라든지 또 현재 여기 논의의 대상은 아니지만은 시도지사라든지 시도의원들은 또 공천을 허용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나 이제 기초단위라는 것은 앞에서도 우리 전희재 사무부총장이 말씀하신 대로 또 이 생활정치의 성격이 크고 또 순수한 지방자치의 원형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기초단위에서 정당 공천을 하지 않았다 해서 이 정당제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선택의 문제다.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예. 일단 그 공천 과정에서 그 부패가 있고 비리가 있다 이러면 이 문제는 분명히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해서 그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공천을 받은 후보가 사실은 입후보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죠. 민주적인 과정을 거쳐서 입후보를 하도록 그 공직선거법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걸 위반했다면은 그렇게 해서 입후보는 전체 이게 왜 유권자들의 서명을 받아고 입후보라는 사람하고 대등하게 입후보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단순히 뭐 책에 있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해서 그 공천된 사람을 국민들이 외면하고 선택을 한 이 문제는 결국은 국민의 주권자의 국민의 몫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헌법재판소의 입장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생활정치를 얘기를 하면서 또 풀풀이 민주주의를 얘기를 하면서 왜 정치가 지금 민주당이나 새누리당이 보이는 그런 정치 행태의 정당만 염두에 두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까? 정말 민주적인 그런 과정으로 당비를 스스로 매달 조금씩 내면서 운영하라는 이런 정당,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지금 정당, 그래서 국민의 생활 속에 파들어가지고 그 안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루고 있는 이런 정당들을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은 이런 정당이 추천하는 의 자체가 왜 금지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 중앙정치 그리고 기존의 그런 부패와 비리의 사슬 속에서 얽혀있는 이런 정당을 염두에 두고 그런 정당의 잘못된 행태를 막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그 당내에는 맞아요. 그렇지만 이것을 다른 정당에 요구하는 이 자체가 지금 저는 문제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그 부패 문제, 이게 문제가 꼭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꼭 또 그리고 부패라는 것은 사실은 그럴 개연성을 많이 예측을 하면서도 또 입증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러나 어떤 공천을 둘러싼 구체적인 부패만을 여기서 우려하는 것은 아니고 이제 이 공천제를 하다 보면은 지방자치가 자율적으로 운영돼야 할 것이 어떤 중앙당의 어떤 방침이라든지 당론에 의해서 이제 지방의회가 움직여가는 이런 문제도 있고 구체적으로는 또 기초의원들이 국회의원의 가신처럼 뭐 국회의원들 엄청나게 자기의 보스처럼 또 모시는 그런 행태 이게 꼭 어떤 부패적인 그런 차원에서의 어떤 그런 작용이 아니라 하더라도
상당히 그런 부작용도 또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네. 그래서 꼭 어떤 부패 때문만 이것을 폐지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지방의 어떤 자율성을 보장해주는 지방자치의 원형을 좀 지켜주는 그런 차원에서도 그러니까 한번 논의가 민주당이나 필요한 것이다. 새누리당 내부의 문제로서는 충분히 그 타당성이 있는 결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근데 이런 그 문제도 또 이러거든요. 예, 예. 앞으로 이제 세부적인 논의가 있겠지만은 정당 표방을 금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헌재 2003년도 헌재의 또 판결이거든요. 예. 그러면은 공천제는 폐지한다 하더라도 각 후보들이 어떤 정당을 표방하면서 아마 나오는 쪽으로 법이 결론이 날 겁니다. 그 공천제는 폐지가 돼야도. 네. 그러면은 뭐 민주당을 표방하고 나온 사람들도 여럿 있을 것이고 새누리당을 표방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고 또 아까 우리 송 교수님께서 걱정하시는 소수 정당, 예. 소수 정당을 표방하는 사람도 나오기 때문에 소수 정당이 가려지는 것은 아니다. 저는 뭐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예. 이제 표방을 허용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아까 이제 송 교수님 그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한데 정당 공천제를 폐지한다 하더라도 2003년도 헌법재판소 그 결정에 따르면은 표방까지 금지할 수는 없게 될 겁니다. 틀림없이. 그러면은 뭐 민주당, 새누리당뿐만 아니라 소수정당, 우리나라가 현재 지역정당 제도는 도입되어 있지 않지만은 앞으로 지역정당 제도가 도입이 된다면은 또 그런 지역정당을 표방하는 경우는 나오기 때문에 그런 정당 활동을 완전히 이렇게 무시하는, 덮어버리는 이런지는 또 않을 수도 있다. 표방을 허용하는 것에 따라서. 예, 그래서 아까 우리 이영재 우리 수석 논설위원님께서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우리 새누리당에서 작년 대선 공약도 있고 4.24 보궐선거 때도 공천을 안 한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초선거에서 공천을 이제 않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제 벽에 부딪히는 내부 반론이 있습니다. 네. 이영재 우리 수석 논설께서 언급하신 몇 가지 그런 그 문제점, 예상 문제점이 어떻게 앞으로 슬기롭게 극복하냐, 이게 굉장히 관건입니다. 우리 유성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03년도 1월 30일 날 그 헌법재판소에서 판결한 유연 판결, 그러니까 정당 공천 폐지가 유연이고 정당 표방을 못하게 하는 것도 유연이다, 이렇게 판결을 났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정당 공천 폐지가 된다면은 그 헌법상에 유연 시비가 있고, 그리고 민주당에서 7월 26일 날 정당 공천을 않는다고 당론 발표하자 우리 심상정 정의당 대표님께서 만약에 선거법 개정하면 헌법 소원한다고 그렇게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듯이 예. 이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헌법적인 유연 시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다음에 아까 우리 이경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그 소수 장애인이라든지 여성 진출 기회가 봉쇄된다든지 또 지역 싹쓸이는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 그 다음에 정당 표방으로 인해서 내천 문제, 그런 것을 어떻게 슬기롭게 극복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다 해결되지 않으면 이번 정당 공천 폐지가 쉽게 해결이 될 수 없는 그런 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벽이 있기 때문에 우리 새누리 내부당에서 참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사안입니다. 예, 지금 일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정당 공천제를 폐지를 하면은 대안들도 논의가 돼야 된다 하는 얘기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유성엽 의원님 어떻습니까? 지금 좀 이제 정당 표방제는 일부 얘기했습니다만 네. 다른 것들도 대안으로 좀 생각하고 있습니까? 대안들 앞에서도 좀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만은 이제 후보 난립에 따른 어떤 사표 발생 또 그런 이제 문제점이 있는 것이죠. 네. 그럼 어떻게 이제 후보 난립을 방지해낼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저는 이런 부분은 당에서 적극적으로 공천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네. 어떤 당 내부에서의 어떤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서 단일화를 해가는 그런 어떤 노력, 후보들 간에 어떤 그런 노력, 입지자들 간에 그런 노력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라고 봐지고요. 그러면 결국 공천하는 거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건 틀리죠. 공천이라는 것은 당에서 일정 절차를 거쳐가지고 당신이 우리 당의 명의로 후보다 하고 그 당시는 뭐냐면은 이제 무소속으로 나가려면은 당원은 무소속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냥 탈당을 해야 네. 되는 거고 과거의 제도는. 네. 이건 뭐냐면은 정당 표명을 하고 2명, 3명 이렇게 나갈 수가 있는 거죠. 현재 네. 예상될 수 있는 방안, 네. 방식은. 그렇다면은 그런 후보들의 난립을 그 스스로의 어떤 당 내부에서의 자유로운 논의를 거쳐가지고 단일화를 해보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뭐 그건 강요할 수는 없는 거지만 말이죠. 네. 이제 예를 들어 후보 난입을 네. 최선을 다해서 좀 줄여보자라는 취지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런 문제가 있죠. 특정 기호 추첨자들이 뭐 유리할 거 아니냐. 비록 정당 공천은 폐지했지만은 네. 우리 이쪽에서 호남에서는 2번을 기호를 받는 사람이 유리하고 영남에서는 네. 기호를 1번을 우연히 받는 사람이 네. 설령 새누리당이 아니라 하더라도 네. 1번을 받는 사람이 유리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기호제를 폐지해서 적절하게 투표용지를 만들어보는 그런 노력도 또 필요하다라고 봐지고요. 네. 폐지를 했으니까 폐지의 효과를 최대한 예. 이제 노리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또 하나 문제는 가장 지금 정당 공천제 폐지한다고 했을 때 가장 큰 문제가 정당 공천제 도입과 함께 대개 여성 또는 청년 또는 장애인 등 소수자를 위한 비례대표 제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제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수가 여성들인데 어떻게 보면 여성들한테 이 의회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 줄 것이냐. 거기에는 이미 지금 법안이 발의된 것은 여성 명부제 같은 것도 발의가 되어 있고 예. 제 개인 아이디어입니다만은 여성 전용 선거구제를 생각해 볼 수도 있고 네. 아니면은 남녀 동반 당선 선거구제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방식을 통해서 얼마든지 여성의 의회 진출은 또 네. 보장해 줄 수 있는 여성 명부제라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그것은 이런 겁니다. 기초의원이 되고자 하는 어떤 여성들이 네. 일정한 수 이상의 유권자 추천을 받아가지고 네. 선관위에 등록을 하는 거예요. 나가고 싶은 여성들이. 네. 그러면 선관위에서는 이것을 개방형 여성 명부를 만들어가지고 네. 이제 우리가 투표를 할 때 그 명부를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가 의원이 됐으면 하는 분한테 투표를 해가지고 네. 거기서 이제 많이 얻는 분이 이제 여성들한테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뭐 2명, 3명 당선이 되는 그런 방식이죠. 여성 네. 명부제라는 네. 게. 이건 뭐 정당과 무관한 방식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 남녀 동반 당선제라는 것은 현재 우리 중대선거구제를 봤을 때 네. 2명을 뽑는 선거구제에서는 만약에 여성이 1등을 안 하면은 예. 남성이 1등하면 남성과 함께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여성 중에서 1등한 사람을 하나 네. 당선을 시킨다든지 3명 내지 5명을 뽑는 선거구에서는 뭐 4명 내지 5명 경우에는 예를 들어 여성을 2명을 아까 그런 방식으로 보장을 해준다든지 이게 이제 얼마든지 그 여성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방법은 또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그런 부분을 통해서도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그 보완책은 생각해 볼 수가 있다. 알겠습니다. 네, 생방송 포커스 전북 21 오늘은 정당 공천제 폐지 논란 정치권 파장이라는 주제로 토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잠시 정당 공천제 폐지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여성 의원 전화로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국주영 전주시 의원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 의원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는 공천제 폐지하기로 결정했거든요. 그래서 네네. 여성 의원들이 이제 의회에 진출하기 어렵지 않겠느냐. 네네. 이런 걱정들이 많죠. 실제로 구체적으로 어떤 우려들을 하고 있습니까? 네. 아까 잠깐 제 이름이 국주영이 아니고요. 국주영은입니다. 아, 예, 그렇습니까? 예. 예, 예. 예. 예, 그동안 그 여성들의 정치 참여 비율을 보면 이제 91년도에 0.9%, 95년도에 1.6%, 그리고 98년도에 1.6%, 2002년 2.2%, 그다음에 2006년도에 15%, 2010년도에 21.6%로 여성들의 지방의회 약진은 2006년 지방선거 때부터 이게 두드러졌습니다. 네. 예, 여성의 지방의회 진출은 의회 내 민주화와 남성 중심의 정책에서 복지 환경 등 여성 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의 변화를 가져왔고 생활정치, 살림 정치를 구현함으로써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왔던 걸 알고 계실 겁니다. 네. 예,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방 정치에서 여성의 정치 참여는 기초의회 선거에서 정당 공천제와 사실 비례대표제가 도입된 것과 축을 같이 하게 되는데요. 네. 만약 정당 공천제가 폐지된다면 과거에 여성단체 등에서 추천한 여성을 정당이 공천함으로써 당의 정책이나 네. 이념을 통해 여성 후보를 선택했던 유권자들은 후보자가 난립하는 속에서 연구주의에 기반한 투표를 할 것이고 결과적으로 자금력과 조직력에 앞선 남성들이 유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네. 또한 현행대로 이제 기초의회 선거에서 비례대표제를 유지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어요. 네. 그런데 지역에서 출마한 여성 의원의 숫자가 줄어든다면
일단 의회 내에서 지역에서 당선된 남성도 의원들처럼 권한과 힘을 갖고 의정 활동하기가 힘들 것이고, 네. 예, 대의 민주주의의 실질적인 내용이 훼손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네. 이제 민주당에서도 이제 대안들을 많이 논의하고 있는데, 네네. 지금 뭐 여성 시의원으로서 네. 이런 대안이 좀 필요하다 예, 하는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예. 조금 전에 아까 우리 유성엽 우리 국회의원님께서 말씀하셨죠? 여성 명부제하고 남녀 네네. 동반 당선제. 네. 근데 사실 여성 명부제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이 순서를 어떻게 매길 것인가?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여성 중에서도 또 힘 있는 사람, 네. 지역에 기반이 있는 사람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네. 시스템인 것 같고요. 남녀 동반 당선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연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과연 이게 실현될지 이렇게 된다면은 저희로 여성들로서는 더할 나위 없이 좋지만 네. 문제가 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어쨌든 이게 제도로서 정착이 된다면 굉장히 지금까지 어떤 제도보다도 획기적인 제도가 되겠죠. 네. 근데 어쨌든 제가 지금 나온 이야기들을 좀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자면은요. 네. 어쨌든 현재로서도 부족하긴 하지만 여성의 정치 참여 기회가 지금과 같은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는 보완책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래서 어떤 여성 의원으로서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그러니까 대안이나 보완책을 말씀드리자면 네. 첫째는 기초 선거에서 현재와 같은 비례대표제 50% 할당을 반드시 지키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네. 기초의회에서 여성 의원의 절반이 비례대표였던 것을 감안했을 때 비례대표제는 현행대로 계속 유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네. 또한 공직선거법 47조 5항을 지켜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57조 5항은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기초 및 광역선거에서 여성 후보를 1인 이상 공천하도록 의무화한 조항으로 네. 광역의회에서의 여성의 대표성을 확대할 수 있는 유력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네네. 예,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요. 네. 현행 중선거구제를 소선거구제로 전환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들이 굉장히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현행 중선거구제가 한 선거구에서 2, 3인의 의원을 뽑음으로써 여성의 당선 가능성이 높은 반면에 1인을 뽑는 예. 소선거구제는 여성의 당선 가능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네. 그래서 소선구제로 전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알겠습니다. 예, 좀 예. 잘 반영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떻습니까, 전희재 부총장님? 새누리당에서도 좀 대안을 생각하고 있죠. 지금 나온 새 신안이 벌써 일몰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대안이 될 수 있겠죠. 일몰제는 좀 다른 얘기고요. 예. 공천제 일몰제라는 것은 이제 공천을 이제 3번 정도, 세 번, 그러니까 12년만 12년 동안 한다는 않고 것이죠? 그 다음에는 공천제를 예. 그대로 유지해본다는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유성엽 의원님이 이제 거론하신 후보 날림 문제, 네.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지방선거에서 뽑는 투표용지가 도지사, 또 도의원, 시장군수, 또 시군 의원, 거기다가 교육감, 또 교육위원, 그리고 광역, 또 기초 비례가 있습니다. 그 많은 투표를 해야 기표용지인데 지금 정당 공천제 같으면은 딱 새누리당 또 민주당 한 명씩 압축이 되는데 정당 표방제로 오픈이 되면은